오리기름은 몸에 좋아서 많이 먹어도 되고, 돼지기름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독이다. 밤에 사과는 독이니까 절대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엔 과학보다 소문이 먼저 퍼진 건강 상식이 정말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들어온 이야기, 가족이나 지인들이 믿고 실천하던 조언들. 오늘은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는 한국식 건강 상식 6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오해가 많고 근거가 약한 내용들만 골라서 정리해봤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도 깔끔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보는 바로 돼지기름인데요. 돼지 비계는 몸에 나쁘다. 기름기 많은 고기 먹으면 혈관 막힌다.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돼지기름이 건강한 지방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고, 미국 타임즈에서는 고등어 완두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재료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뒤바뀐 걸까요? 예전에는 포화지방은 건강의 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설탕업계의 로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 섭취로 생기는 문제를 기름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돼지기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 함량도 꽤 높습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지만 돼지기름은 무조건 해롭다는 말은 이제는 틀린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오리기름입니다. 왠지 오리기름은 건강해서 많이 먹어도 된다는 인식 널리 퍼져 있죠. 근데요, 이 말도 사실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오리고기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긴 하지만 오리 기름이 가진 성분은 다른 육류나 식물성 기름에도 충분히 들어있는 성분이고 그 비율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리 기름은 열에 약하고 산화되기 쉬운 구조라 조리 시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리 기름을 마냥 건강식으로 과신해서 기름진 오리고기를 자주 먹는 건 오히려 칼로리 과잉과 지방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도 있죠. 건강한 지방을 챙기고 싶을 땐 오히려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산화에 강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기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MSG입니다. 많은 분들이 MSG는 화학 조미료니까 몸에 해롭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MSG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미역국, 다시마, 토마토, 고기류처럼 우리가 평소 먹는 자연식품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G가 해롭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1969년에 있었던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는 오해가 처음 물씨였습니다. 한 소비자가 중국 음식을 먹고 두통을 느꼈다는 단 하나의 사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뒤로 각종 실험이 이어졌지만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부작용이 없다는 게 세계보건기구, 미국 FDA, 한국 식약처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지금도 식약처에서는 MSG는 일반 식품 첨가물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명시하고 있죠. 오히려 MSG를 적절히 사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을 끓일 때 소금 양을 줄이고 MSG를 아주 소량만 넣어도 감칠맛은 살아있고 나트륨 섭취는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양배추는 농약 덩어리다는 오해입니다. 양배추를 재배할 땐 농약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 겹 벗겨내고 물에 오래 담가두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건 양배추의 구조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바깥잎이 안쪽을 감싸며 커지면서 자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잎은 수확할 때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먹는 부분은 농약에 노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양배추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소는 잔류 농약 기준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세척만 잘하면 대부분의 농약 성분은 쉽게 제거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겉잎만 한두 장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담가두면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간단한 세척만 하고 안심하고 드세요. 5번째는 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유 많이 마셔야 키 큰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물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잘 흡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유 소비량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건 칼슘 흡수율뿐 아니라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칼슘 배출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우유를 마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햇빛 노출 등 종합적인 뼈 건강 관리입니다. 우유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유만 먹으면 뼈 건강 끝이라는 단순한 믿음은 피해야 합니다. 6번째는 냉동 채소는 영양이 떨어진다는 착각입니다. 아직도 냉동 채소는 생채소보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실제로는요, 냉동 채소가 영양을 더 잘 보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냉동 채소는 수확 직후 바로 급속 냉동되기 때문입니다. 영양소가 가장 풍부할 때 바로 얼려버리는 거죠. 반면 신선 채소는 유통되는 동안 산소, 빛, 온도에 노출되면서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이 꽤 많이 손실됩니다. 특히 냉동 브로콜리는 영양 손실을 최소화해서 뇌의 건강, 항산화, 혈압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다만 가공 냉동식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냉동 볶음밥이나 냉동 만두처럼 소금이나 지방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채소는 편리할 뿐 아니라 잘만 고르면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한국인만의 잘못된 건강 상식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면 과학적 근거 없는 오해가 우리를 얼마나 헷갈리게 만들고 있었는지 조금은 정리되셨죠?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무조건 믿기보단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